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공작간 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또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중국 화학기업에 제재를 때렸습니다. 중국 전승절에 똥물을 끼얹었고요. 중국 전승절 행사에 7조 원을 썼다고 하는데 관광객들한테 촬영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짝퉁 무기를 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지금 줄부도 나게 생겼습니다. 무너지는 중국의 첨단 산업. 중국 무기는 의미가 없다. 첨단 산업이 무너지면요, 무기 개발도 안 되고 성능 개량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 고철이 됩니다. 자, 살인마 김정은을 사랑한 관종 우원식이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지금 뭐 통일부 장관한테 뭐 김정은이 만난다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갔을 건데, 뭐 그러면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간첩 혐의로 수사를 해야 된다. 자, 이재명이가 우원식이 덕분에 관타나모 빨리 가게 생겼어요. 지금 뭐 이재명이가 안미경 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뭐 중국, 이거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뭐 우원식이가 지금 뭐 중국 가가지고 뭐 시진핑이 그 옆에 들러리 쓰고 뭐 이러놓으니까, 야 이거 그냥 야 빨리 잡아가자 뭐 그런 여론이 지금 퍼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해 놓으니까 지금 대북 송금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지금 외환죄로 고발됐는데 지금 경찰이 수사가 시작됐고요. 고발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정청래는 대북 송금 일반 이적죄 지금 수사를 지금 뭐 이제 5일부터 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원식하고 정청래 등 168명 민주당, 이 사람들을 서민위라는 뭐 그런 시민단체에서 일반 이적죄로 고발을 했는데, 그게 6월달에 고발한 게 지금 9월 5일날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에 경찰 수사를 뭐 받겠죠. 그리고 이재명의 검찰이 트럼프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소년보 목사님이 있는 부산 세교로 교회에서 그 친트럼프 쪽 목사님이 와가지고, 야 교회 건드리면은 이거 관세 300% 때린대. 트럼프가 그래 이야기했어.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의 검찰이, 이재명이가 지금 뭐 검찰청 없앤다고 하니까 이재명이를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소년보 건드리면은 트럼프가 열받겠네? 오케이, 그러면 트럼프하고 이재명이 싸움 붙이자. 뭐 그러고 자기들은 뒤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경찰, 검찰이 뭐 법원, 대법원까지 지금 이재명이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재명이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9월부터 유엔 이사국의 의장국이 됐어요. 아마 대통령실도 이건 몰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조연설하러 가가지고 유엔 내에서 하는 걸 잘 지킵시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쥐가 유엔 대북제재 위반을 해놓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러 갈 수도 없고, 하러 갔다가 체포될 수도 있고, 유엔 대북제재 위반으로 체포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 가게 되면은 국내에서 병신 찐따 뭐 소리 듣고 뭐 지지율 빠지고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체포하면은 반미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한미동맹이 뭐 파탄 날 수도 있고 하니까는 우리 좌파들이 물고 빨고 하는 유엔을 앞세워 가지고 유엔 대북 제재 위반으로 이재명이를 체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를 봐야 됩니다. 한 개 한 개 볼 게 아니고. 자,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눌러주시고요. 자,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국제 세미나, 국제 토크 콘서트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 국민들한테 알려드렸고요. 지금은 반중 정서가 80%가 넘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반중 운동하면요, 미친놈 취급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했습니다. 자,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는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성경 말씀, 찬송가, 북한의 날씨, 뭐 한국 소식을 담아가지고 매주 화요일, 금요일 저녁 밤 11시에 단파 라디오로 북한에 쏘고 있습니다. 지나간 방송은 저희가 영상에 지금 글로벌 디펜스 뉴스하고 공작간 TV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대북 송금, 대북 송금이 아니고 대북 방송 기금 마련을 위해 가지고 책을 판매합니다. 책 좀 사주십시오. 대한민국 방위산업 50년 그리고 미래,
한국방위산업학회에서 나왔고요. 412페이지 칼라 사진 및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절에 종합공업에 투자하고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 몰래 가져오고 뭐 핵무기 개발하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금액 5만 원이고요. 입금하시고 주소 및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010-2609-2023번입니다. 뭐 그러시면 돼요. 모르시겠으면 전화를 하시면 돼요. 저희 직원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대북 방송 하려고 하면 저것도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요.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저기 좀 보내주시면은 크게 도움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중국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에 7조 원 이상 지출했다. 그러고요. 중국은 전승절 행사를 위해서 7조 원 이상을 지출해서 아직 관광객들에게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무기가 짝퉁 무기고 자기들 무기에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군의 퍼레이드는 엉망입니다. 전투는 잘하고 중국은 퍼레이드는 잘하는데 무기는 엉망이고 전략 전술도 엉망이고 부정부패 전투 못하는 군대. 그러니까는 이 퍼레이드 잘하는 애들 주고 그 치고는 이 전투 잘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다. 중국의 이제 퍼레이드라는 게.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찬물을 끼얹었네요. 중국의 화학업체를 제재를 했는데 그리고 반미연대 과시 중국 열병식 직후 그 중국의 화학기업이 펜타닐 물질을 멕시코에 수출했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뭐 제재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아마 관세 폭탄을 때릴 거고요. 러시아는 유가를 떨어뜨려 가지고 경제력을 뭐 쇠퇴시키고 뭐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미국의 드론에서 촬영한 건데 마약성이 도망가니까 미국 콜롬비아 도미니카 이 합동 작전팀의 보트가 여기 와가지고 앞을 가로막는 거죠. 그래가지고 32명을 체포하고 마약을 448kg을 이게 지금 납포를 해가지고 뺏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중국이 미국에게 3차 대전을 선포한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내 친중 세력들에게는 아마 일말의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서 멕시코로 보낸 마약 재료 1300배럴을 압수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같은 날 마약선을 미사일로 격침시켰습니다. 베네수엘라 앞바다에서. 마약 운반선이 피격됐죠. 분명히 마약 조직들은 그런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 영상을 보면 다시는 그런 짓을 벌이지 않을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참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요. 가장 오른쪽에 게시물이라는 칸이 있어요. 여기에 국내 정세 돌아가는 것들을 제가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요. 요거를 보시면은 국내외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일목요연하게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자, 북한 김정은 전승절 참여 및 북러 정상회담 대대적 보도했는데요. 지금 시진핑이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권력 투쟁에 힘이 겨워요, 시진핑이. 그리고 중국 국민들이 반 시진핑 뭐 데모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거든. 그리고 경제는 폭망했지, 자연재해는 막 늘고 있지. 그리고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요 중국에 칼 꽂을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이 새끼는 거지고 살인마고 답이 없는 거야, 시진핑이가 봐도. 그리고 시진핑이 얼굴이 지금 시꺼멓거든요.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시진핑 얼굴 보더만은 야 얼굴이 왜 저래 새까매? 제가 신부전증이 앓고 있네. 저 투석하고 있을 가능성 높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거기다 스트레스 뭐 그다음 뇌종양 뭐 수술 뭐 등등 하면은 아마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모디 총리가 방중에도 열병식은 불참, 물밑에선 대미 협상, 모디의 미중 줄타기 외교 돼 있는데요. 파키스탄을 지원하는 중공군 퍼레이드를 볼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미국에 이제 야 빅딜하자 뭐 이제 그래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계 1위 전기차 기업 BYD 파산 위기다. 미지급 부채가 76조다. 그리고 중국 완성차 6곳 중 5곳이 상반기 적자 전환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한 대에 반도체가 약 200개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줄부도가 나면 중국산 반도체 산업이 죽어버리고요. 중국산 디스플레이, 배터리, 전자산업, 타이어 산업 등이 줄부도 나고 은행도 줄부도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모든 산업이 붕괴되면 중공군의 무기들은 성능 업그레이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미사일 어뢰도 뭐 몇 년에 한 번씩 열어가지고 안에 반도체 갈아주고 뭐 배터리 갈아주고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고철이 되는 거야 그냥. 열병씩 뭐 아무리 해도 경제가 안 받쳐주면요 군사력은 의미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없고 뭐 전자제품 안 되고 하면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뭐 우주에 있는 거 그런 거 몇 년 있으면 떨어지고 나면은 그러면 독자적인 GPS가 없으면요 미사일 발사도 안 되고 군사 작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5년 길면 10년 짧으면 5년 후가 되면은 중국은 전쟁 못하는 나라가 된다. 농업 국가가 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 풍력 사업 이거 사기다 이러니까 막 보조금 대출 보증 다 끊기고 난리 났는데요. 트럼프는 전 세계적으로 풍력 태양광을 설치한 나라들에게 중단 요구를 하고 있고 관세 폭탄 뭐 경제 위기를 만들고 뭐 그래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는 거고 미국 말을 안 듣던 프랑스가 바로 IMF 지금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돈줄 잘라버리는 거지. 지금 EU 전체가 지금 친중 중국산 태양광 패널 해상 풍력 많이 갖다 쓰는데 EU 전체가 지금 경제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EU 전체가 돈이 없게 만들면 중국산 못 사겠죠.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최대 위기 지금 방위 출신 민주당 안규배기가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산자부의 해상 풍력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입김이죠. 이거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협박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뭐 경남의 어업인들이 야 황금어장 지키자. 해상 풍력 반대한다. 뭐 남해 사천 고성 통영 전부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예. 자 지금도 중국파인데 이재명 140조 풍력단지 구상 중국으로 1,000억 달러가 흘러가는 것을 미국이 지금 알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중국에 1,000억 달러 줄 돈 있으면 야 미국에 투자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는 거고요. 중국산 해상 풍력을 도입을 안 하면은 중국이 이재명을 제거할 거고 중국산 해상 풍력을 도입하면 트럼프가 이재명을 제거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뒤지는 거고 저렇게 하면 죽는 거고 이재명은 참으로 복이 많다. 자 그래 보시면 되고요. 자 천안문 말석 앉은 우원식 중국 간 걸 뼈저리게 후회한다 해가지고 이 경호원석에 앉아 있어요. 아 병신 찐다 된 거야. 병신 찐다. 여기 있잖아 우원식이. 여기 다 경호원들이잖아. 경호원들 여기 다 경호원들이고 경호원이고 그 지금 경호원 대장인가? 그냥 시다바리가 된 거다. 시다바리가. 자 여기 요 뒤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얼굴 반만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김정은 대관식이다. 우원식이는 이물질 취급받았다. 뭐 이래 돼 있고요. 지금 뭐 국민들이 막 이런 거 만들어 돌리고 있습니다. 이 카드 뉴스 만들어 돌리는데 역사에 수치다 해가지고 우원식이가 북한 군복 입고 야 김일성 김정은 수령님한테 충성하는 이런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국민을 버린 우원식 뭐 이런 걸 돌리고 있습니다. 피 묻은 독재자 손잡고 기뻐하는 국회의장. 국회의장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된다. 그러나 우원식은 그 책무를 버렸다. 우원식 의장 준공 전승절에 이어 김정은과 악수. 이거는 명백한 이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요.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이 아니라면 딥스테이트의 하수인이 아니라면 우원식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거 고발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국민들 대국민 계몽 운동하고 으쌰으쌰 해야 됩니다. 우원식이를 물고 늘어져 가지고 못 자르면은 장동혁 대표도 중공의 하수인이고 딥스테이트의 하수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쉬운 먹잇감입니까?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이 적성국 김정은을 만났으면 이건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북한과 내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묶어가지고 저기 또 우원식이 7년 만에 다시 봅니다. 김정은한테 이야기하니까 네 하고 악수 짧은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원식은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에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만찬에 수행원으로 따라가서 김정은을 만났고 7년 만에 아는 척했습니다. 이 불법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통일부에 신고 안 했을 거예요. 김정은은 우원식을 기억을 못하죠. 듣보잡 취급이지. 문재인이만 알면 되지. 뭐 우원식 같은 놈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김정은이가 그래도 북한의 대장인데 요 쫄따구 시다바리를 알 필요가 있나? 김정은은 누구인가? 주민을
군교 죽이는 독재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까지 보낸 전범, 우원식이 대한민국 짓밟은 굴욕적 악수다. 국민은 기억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원식은요, 수령님한테, 김정은 수령님한테 아는 척한 죄로 북한 친구들한테 처형당할 수가 있습니다. 통전부 애들이, 이 새끼 싸가지 없구로, 수령님한테 말을 걸어? 이 건방진 새끼.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우리 장동혁 대표는요, 그 우원식이를 갖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일단 뭐 검찰,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고발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기자회견하고, 우원식이 간첩죄로 수사하라. 뭐 이게 내란이다. 이게 북한하고 내통해가지고 우원식이가 민주당이 내통해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을 뭐 잡아넣은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그냥 언론 플레이 하다 보면은 국민들이 그래 하고 들고 일어나고 이재명이 끌어내리라. 이재명이 대북 송금 빨리 재판 재개해라 하고 난리 칠 거 아닙니까? 그 국민의힘 너무 못한다. 자, 여기는 박지원이고요. 박지원이. 그리고 우원식이가 푸틴 만나가 뭐 대단한 척 하는데, 우원식이가 푸틴한테 새 정부의 평화 노력을 전달해달라 이야기를 했어요. 새 정부의 평화 노력이 뭡니까? 이재명이가 800만 불 그 북한에 이화영이가 갖다 준 거 대북 송금, 그거 돈 줬으니까는 잘 봐주세요. 그 이야기를 좀 전달해달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대북 송금으로 유엔 및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으로 관타나모에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안미 경중 폐기하고 지금 친일파로 전향한 걸로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지금 숨어 있는데, 우원식이가 지금 푸틴 만나가지고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미국의 분노를 돋구고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이를 더 빨리 관타나모에 끌고 가겠지. 자, 그렇다. 자, 그리고 국정원이 특별감사서 쌍방울이가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다. 이거를 갖다가 검찰에 이제 자료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한테 대북 송금 뒤집어 씌우고 이재명이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우원식이가 지금 중국 가가지고 지금 김정은이 만나고 뭐 이러면서 대북 송금 이야기가 확 올라가 버렸고, 그 상태에서 쌍방울이 북한 노동자 고용했다 뭐 이게 나오니까, 그러면 쌍방울을 대북 제재 위반으로 저거 세컨더리 볼거 폐쇄를 시켜야겠네. 이재명이도 빨리 잡아가야겠네. 지금 여론이 그렇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자기들이 의도했던 바하고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민위라는 데서 김순환 사무총장님이란 분이 불법 대북 송금 이재명 대통령 외환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지난 6월달에 이거를 고발을 했는데, 지금 이제 경찰이 3일 오전 10시에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보리 의장국 연설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9월 1일부터 이제 안보리 의장국이 돼가지고 15개 회원국을 지휘 통솔하게 되는데, 이걸 지금 못 오간다는 거죠. 중국, 북한, 러시아가 한국도 제재 어겼는데 이러면서 이제 대북 제재를 약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거기 가가지고 연설을 하면 안 되지. 할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안 가면은 저 새끼 병신 찐따 새끼 뭐 대북 제재 위반으로 체포될까봐 겁나서 안 갔다 뭐 이런 여론이 일어나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장 우원식이가 그리고 여기 보면 한편 이 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이 국회의장 우원식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 등 여권 인사 164명을 상대로 제기한 일반 이적 방조 사건 역시 9월 5일날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지금 이재명 외환죄 고발 사건을 서울 이게 지금 수원지검 형사 1부에서 중앙지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냥 무마를 시킬 것 같으면은 수원지검에 냅뒀을 건데, 이거를 중앙지검으로 들고 갔다는 거는 이게 검찰이 냄새를 맡았다는 이야기고 미국에서 압력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란 특검법 들어간 논란의 외환죄, 이재명이가 당대표 할 때 1월 13일 날 야 외환죄 집어넣어 그랬는데, 자기가 지금 외환죄로 수사받고 처벌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은 이재명 외환죄 특검을 요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국민의힘이 특검 이거 하겠습니까? 외환죄 특검 해달라고. 글쎄요, 뭐 장동혁 대표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할 가능성이 나는 없다고 보는데, 대통령실은 유엔 이사국인 걸 몰랐을 겁니다, 아마. 윤 대통령의 내란죄 내용과 이재명의 그 외환죄 내용을 전 국민이 비교 분석할 수가 있겠죠. 이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거 이재명이 외환죄 특검해달라고 쫙 이게 브리핑하면은, 그러면 전 국민이 다 알게 되고 언론에서 유튜브에서 막 떠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 바로 붕괴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거 못하면은 중국 공산당 하수인이고 딥스테이트 하수인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국민의힘의 당원분들이 이게 특검하라고, 이재명이 외환죄 특검 신청하라고, 되든 안 되든 신청하라고 압력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이재명이가 지금 23일 날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 2차 한미 정상회담 성사 주목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속았다, 이재명이가 날 속였다 지금 그러고 나오잖아요. 아니 돈 얼마 3,500억 달러 준다 했다가 1,500억 달러 준다 했다가 야 이거 써라, 어디 할 건지 정확하게 써가지고 갖고 온다는데 안 쓰고 이빨만 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야, 그냥 내 쌀 수입, 이거 소고기 수입 이거 안 해주면은, 그리고 저를 대북제재 위반으로 체포 안 하면은, 그러면 내 돈 1,000억 불 더 드릴게, 1,500억을 더 드릴게, 뭐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재명을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으로 체포할 경우 반미 감정, 한미 동맹 약화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국제기구인 유엔을 앞세워 유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이재명을 긴급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6월에 접수된 이재명 이적죄 사건을 이적죄가 아니죠. 외환죄 사건을 한국이 유엔 이사국이 된 9월 3일, 9월 5일에 이제 걸쳐 수사를 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지검도 이재명이가 유엔에 의해 체포되면은 민주당 의원 164명을 전원 긴급 체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중앙 검사들이 죽을 때까지 초대박 되겠죠. 국회의원 한 명 구속시키면은 그거 가지고 내가 옛날에 국회의원 한 명 구속시켰다 하고 썰 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폼 잡고 해가지고 나중에 로펌 가가지고 그 실적 가지고 억대 연봉 받고 하는데, 이게 한 명이 아니고 대통령 구속시키고 국회의장부터 해가지고 여당 원내대표, 여당 대표 그리고 국회의원들 164명을 전원 체포해버리면요, 그러면 중앙지검 검사들은 죽을 때까지 돈 빵석이 안 씁니다. 국회의원도 나갈 거고 그러고 이제 검찰청도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검사들이 얼마나 하이에나인데, 검사들이 무슨 저스티스입니까? 하이에나지. 그러니까 이재명이 끝났다고 미국에서 시그널을 나오니까는 바로 그렇게 태세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집권 여당 민주당 의원들이 간첩죄로 전원 체포되면 주한미군은 전시를 선포하고 남한 내 질서 유지를 대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남한을 통치할 가능성이 높고요. 전시가 선포되면 간첩죄에 대해서는 형량이 무기징역까지는 단심으로 재판이 끝납니다. 사형일 경우에만 3심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주한미군에 의해서 민노총 간부 및 회원들, 전교조, 여야 국회의원, 여기도 국민의힘에도 간첩 많습니다. 북한 간첩 많아요. 여야 보좌관, 여야 당직자, 이 안에도 간첩 많습니다. 선관위 직원들, 언론인, 교수, 시민단체, 민주당 당원 등 약 한 100에서 200만 명을 체포해가지고 북한 노동교화소에 수감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이거 몇 년 전에 그 미국의 정보 다루는 분들한테 들었는데, 한 200만 명 정도는 북한 접수하고 그 노동교화소 비워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석방시키고 한국의 이 간첩들, 자발적 간첩들을 북한의 노동교화소에 수감을 시켜야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점점 그래 흘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까지 체포하려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복귀시킬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결단에 달려 있고요. 아니면 국회가 해산됨으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묶어가지고 동시에 치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뒤집어 씌워서 탄핵시킨 박영수, 한동훈, 윤석열 특검 및 헌법재판관 등도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문재인 일당까지 모두 체포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트럼프 측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는 카드도 만지작거리는데, 왜냐면 바로 앞전에 대통령이었고 2024년 11월 3일 날 미국의 국방장관, 국무부 장관하고 한국의 국방장관, 외교부 장관이 2대2로 만나가지고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를 수정했습니다. 우주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공격을, 그게 사이버 공격도 좋고 부정선거도 좋고 그런 걸 받았을 때 공격받은 걸로 간주한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하면서 반국가 세력들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지금은 전시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할 경우에 문재인을 처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가짜뉴스 뒤집어 씌워가지고 뇌물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탄핵시킨 과정이 오바마가 본인을 러시아 스캔들 엮어가지고 가짜뉴스로 엮어가지고 탄핵시키려고 했던 그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면 오바마를 처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특검일 때, 검사할 때 국정원 직원들 1000여 명을 수사해가지고 200여 명을 구속을 시켰고, 이재용 회장을 19개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구속을 시키고 했는데 그 전부 무죄 나왔죠. 그리고 양승태 대법관을 그게 검찰총장 때입니다. 47개 혐의를 뒤집어 씌웠는데 전부 무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사법 질서를 붕괴시켜 버리고, 그리고 이제 기업인들까지 있고 국정원까지 마비시키고 한 개 검사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러니까 윤 검사 때문에 윤 특검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1기 때 그렇게 개고생을 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나리오 결정에 따라가야 될 겁니다. 여기 지금 주한미군이 민노총 간부들 잡아들이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한 4, 5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은 여차하면 이런 시나리오까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경찰이 의료법 위반으로 사이를 입건했는데, 이게 경찰이 친민주당 반미주의자 사이를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사건을 입건하여 조사를 하였다고 친정부 매체인 KBS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찰이 이렇게 돌변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건데, 제가 아는 경찰 아저씨들이 이런 이야기를 몇 개월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유, 올해 선거가 2번 있을 거예요. 대통령 선거 2번 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 사람들은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아마 들은 것도 있을 거고, 자기들이 빅데이터 분석하니까는 올해 못 넘긴다고 봤을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촉이 빠르죠. 이게 8월 27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서 여당의 내란 특별법은 사법 독립 침해 위헌 소지 의견이 있다 하고 9월 1일 날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9월 1일 날 또 뭘 했냐면, 대법원이 여당 사법 개혁의 법원장 회의 추진, 전국 판사 의견 수렴한다 이래가지고 사이버 회의를 한다고 9월 1일 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날 전국 법관회의 대표, 오늘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 이런 거 하면서 이재명이 사례를 들겠죠. 그 민주당이 판사들 밥그릇을 뺏으려고 하니까 판사들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 송심 재판 일정을 지금
잡으려고 분위기 조성, 여론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등 대기업에서 대형 로펌을 통해 가지고 대법관들에게 이재명 구속하라고 뭐 촉구를 한 것도 있을 거고요. 미국에서 시그널이 온 것도 있을 거고 뭐 그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를 건드리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고, 친 트럼프 측 목사님이 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설교 중에 교회 탄압하면 트럼프가 관세 300% 부과할 거라고 하더라. 그렇게 말한 다음 날 검찰이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이하고 트럼프하고 싸움을 시키는 건데요. 검찰청을 없앤다고 하니까 자기 밥그릇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손현보 목사를 구속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로 맞짱 뜨겠네, 이재명이가. 그래가지고 이재명하고 트럼프하고 맞짱 뜨게끔 딱 이렇게 싸움 붙여놓고, 이 철창 매치, 철창 안에 가다 놓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지 나오는 철창 매치를 딱 매칭 시켜놓고 검찰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죽을까요? 이재명이가 죽을까요? 두 개 중에 하나는 죽겠지. 근데 이재명이가 죽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은 검찰청을 지킬 수 있잖아요. 예. 뭐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신앙 사무국 목사님들이 이재명 정권의 교회 탄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절대로 봐주면 안 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바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폭탄 발언, 미국이 노린 것은 관세가 아니라 이재명 퇴진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MBC 9시 뉴스가 트럼프의 정치 스승 깅리치 전 미 공화당 전 하원 의장을 미국의 극우 음모론자로 비난하는 방송을 했고, 외교 문제를 우려하여 해외에서는 볼 수 없도록 조치를 하였으나 이미 네티즌들이 다 퍼다 날랐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우파들이 중국 공산당 방송이다, MBC 폐쇄하라, 그런 여론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투표에 유권자 신분증 요구하라. 한국도 언론사 기자들 및 선관위를 전부 체포하고 수사하려면 주한미군이 전시를 선포하고 직접 치안을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든창이 유튜브 코리아가 보수 반중공 친미 성향들의 채널을 검열하고 압력을 가해왔다. 유튜버들은 유튜브 코리아가 수익과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조회수를 조작하고 친미 성향 채널에는 광고를 차단하면서 반미 성향 채널에는 광고를 유포해왔다고 보고한다. 구글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뭐 이런 메시지를 냈죠. 그러니까 유튜브 코리아를 청소하려면 주한미군이 움직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MBC가 2018년에 평창 올림픽 기념 콘서트 촬영차 평양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방송 차량을 북한에 두고 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미국이 조사를 하려고 하면은 주한미군이 MBC를 밀고 들어가가지고 조사를 해야겠죠. 그러면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MBC가 이게 까불었기 때문에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치 스승 깅리치 미 공화당 전 하원의장을 쌍욕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이를 이번에 바로 조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송 차량은요, 이게 지금 위성 방송 차량 같은 경우는 위성 데이터를 송수신을 하니까 이동식 미사일 컨트롤 박스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카메라 같은 것들이 들어있으면 카메라는 미사일의 눈 역할을 하는 시커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크나 이런 데 보면은 전부 다 그 산업용 고성능 반도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미사일 부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가 들어가면은 전략물자로 방송 차량은 분류가 된대요. 그러니까 전략물자 반출을 금지한 대북제재 위반을 어긴 걸로 MBC를 주한미군이 들어가가지고 수사하고 전부 다 잡아들일 수가 있겠죠. 간첩 혐의로. 자, 미국의 유력 인사들이 미국 내 유명 매체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있다는 칼럼을 쏟아내고 있다. 고든창 변호사는 이재명을 제거하라고 계속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그리고 겁에 질린 위성나이가 트럼프 특검 발언 극우 세력 개입설이다. 개입했다. 파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겠다. 이랬는데요. 트럼프한테 도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정보기관을 해킹한 중국 해커가 한겨레 신문 서버를 숙주로 이용했다는 해외 보고서가 나왔는데, 한겨레 신문을 수사하려면 주한미군이 움직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재명을 버렸다는 신호가 오자 대법원이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고 밝히고 조선일보가 일반인이 헌법소원 제기한 것을 기사화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이 착착착착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국민의힘이 이제 미국 상공회에서 암참을 만났는데 암참은 CIA의 민간 버전입니다. 여기 가가지고 이재명이 제거를 요청한 겁니다. 노란봉투법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한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의석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대한입법을 추진합니까? 이재명이 제거하고 자기들을 다수당으로 만들어달라, 자기들 정권 잡게 해달라, 이거 다 없애줄게, 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9월 달에 유엔의 총회 뭐 저기 가가지고 체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모든 게 시나리오입니다. 가상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 공부하시죠. 그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을 판매합니다. 460페이지 금액은 16만 원이고요. 주문 문자는 010-2130-9642번입니다.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교보문고나 쿠팡에서는 16만 2천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이 책은요, 우리 안재철 대표, 재미교포께서, 우리 안 대표님이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 박물관을 돌면서 지난 20년 동안 20억 원 이상을 들여가지고 5만 장의 사진을 사가지고 올컬러화 시킨 사진첩입니다. 그게 한국이 없는 사진이고, 한국어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 책을 들고서 미국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 미국 입국장에서 6.25 때 도와줘서 감사하다 영어로 한마디 하면은 뭐 설마 돌려보내겠습니까? 그리고 이 책 99페이지 100페이지 보면은 항공 폭격에서 살아남은 포항 제일교회 사진이 떡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있으니까는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목사님들은 성도들한테 이런 거 교육을 좀 시키시면 뭐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요, 대북 방송 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힘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